네, 이 시간은 이제 1인 창조기업,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1인 창조기업으로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처음에 생계형 창업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한다든지 친구하고 같이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형 창업 같은 경우는 혼자 처음에 해서 1인 창업 기업에 대해서 현주소를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왜 1인 창조 기업은 어떤 전략 분석이라든지 성장 발전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1인 창조 기업, 뭐 창조라는 말을 좀 하긴 그렇습니다만 1인 창조 기업, 즉 창업 기업, 국가 및 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은 다양한 업종에서 1인 창업기업, 1인 창업기업이 설립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1인 창업기업을 권유를 하고 있고 세제나 또는 거기에 대한 지원 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설립 1인 창조기업을 통해서 그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현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으로 1인 창업기업이 국가 및 어떤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증가하고 있죠. 예전 대학 2013년도하고는 아주 그 개인적인 그 1인 창업기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주 우리가 셀 수 없는 그 큰 어떤 지원금으로 보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창업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지속 가능성의 증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1인 창업기업이죠. 1인 창업기업. 1인 창업기업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1인 창업기업을 통해서 대기업이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대기업이 된 아주 큰 기업이 된 모든 그 기업들이 처음에 1인 창업 기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에 착안을 한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들이나 지방자치단체,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에서 각 나름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 창업 기업은 우리가 하는 그 전통적인 창업 기업과는 다르게 창업자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알다시피 창업자 1인이 제조, 마케팅, 홍보, 납품, 개발 이런 것들을 수행해야 하므로 창업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볼 때 첫째, 창업가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창업가가 뭐를 해야 돼요? 자금, 홍보, 마케팅, 영업, 뭐 기타 등등 또 뭐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1인 창업 기업은 창업가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창업 생태계의 문제점 중에 이제 하나인데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죠.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닭집이라든지 뭐 이런 뭐 작은 그 배달 피자를 만드는 피자 가게라든지, 그래서 생계형 창업 대비해서 기회형 창업 비중이 0.9로 혁신주도형 경제국 중 최하위 수준, 우리나라가 하위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계형보다는 기회형 창업 준비에 만전을 좀 기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벤처기업 중에 약 33%가 20, 30대 청년이 CEO였습니다. 한번 숫자로 한번 적어볼까요? 2000년대에 벤처기업 중 32%, 많은 거죠. 벤처기업 중 32.4%, 32%를 잡았습니다. 32%가 20에서 30대가 뭐였었어요? CEO였었어요. 근데 그리고 10년이 지났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10년대에는 벤처 20, 30대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벤처기업의 약 10% 정도 줄어들었다 그래요. 22%가 23%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벤처기업 중 약 32%가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한 10%가 하락이 됐죠. 그래서 이 중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학생 창업은 약 0.2%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가 기관, 대기업 등 그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편한 그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통계청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어려운 청년 창업의 핵심 그 애로사항이 뭐였을까요?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 창업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많습니다. 대학생이 돼서 한번 창업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많은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학의 뭐냐면 창업 교육과 대학의 관심은 많은데 0.2%로 뭐가 안 되냐면 창업에 관심은 많은데 어떠냐? 대학 창업에 관심은 많은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뭐가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의 창업 교육하고 멘토링 멘토링이 부족한 거죠.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뭐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제조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매우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이 창업에 대한 그 창업 교육과 멘토링 교육에 대한 사업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이면 이제 대학원생도 포함을 하는데요. 약 87%는 창업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제 창업 교육에 참여한 학생 비율은 22%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87%가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요. 이렇게.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불과 22% 정도뿐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통계청 그 일자리에 대한 그 참고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것인데 중소기업부 자료에 의하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 기업은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와 소비자를 매혹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도록 그 멘토링을 해줘요. 그래서 그 성공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멘토링을 해주면서. 근데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엔젤 투자 VC라고 엔젤 투자들이죠. 벤처 캐피탈 같은 데는 초기에 그러니까 창업자금 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 창업들이 많이 시들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창업 수행에 대해서 면모를 따져봤는데 세 가지로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창업자 첫 번째가요. 창업팀이죠. 요즘에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물론 1인 창업이긴 하지만 팀을 거쳐서 그 한 팀을 만들어서 나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창업자금이죠. 창업자금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이템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창업 수행에 있어서 3대 구성 요소는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업 수행에 대한 3대 구성 요소는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퀴즈 과제 제 날짜에 제출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 출결성과 과제 점수가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